AI 산업 지금 보고 계신 건 혁신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닷컴 버블의 재림일까요? 투자자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될 이 질문.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그 핵심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그 시장 분석 보고서나 최신 기술 동향, 또 전문가 인터뷰 같은 여러분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현재 AI 투자 지형의 밝은 면과 또 어두운 면을 깊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탐구의 핵심은 AI 산업 성장 이면에 숨겨진 어떤 구조적 특징들, 그리고 잠재적 위험, 또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일지 이런 것들이겠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현재 AI 투자 상황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들을 보니까 그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자금이 AI 인프라 구축에 쏟아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의 2025년 설비 투자 예상액만 합쳐도 이게 약 4천억 달러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오픈 AI가 여러 파트너들이랑 맺는 계약 규모를 보면 10기가와트급 딜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10기가와트요. 와, 그 규모가 사실 감도 잘 안 오는데요. 공유해주신 자료 중에 그 슈업 네트워크 자료 산업 추정치를 보니까 1기가와트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략 한 400억에서 500억 달러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엔비디아 칩 비용만 해도 거의 35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하고요. 와.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10기가와트면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700조 원.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대한 자금 흐름의 중심에는 오픈 AI를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AMD, 브로드콤, 구글 같은 그런 핵심 플레이어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오픈 AI는 이 생태계의 거의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막대한 투자를 끌어모으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 투자 방식 그리고 자금 흐름 이걸 두고서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소위 순환 거래, 영어로는 circular transaction이라고 하던데 또는 vendor financing이라고도 불리는 구조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투자자가 오픈 AI 같은 AI 스타트업에 거액을 투자를 하죠. 네. 그러면 그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 그 돈의 상당 부분을 다시 그 투자사,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거요. 그걸 이용하거나 혹은 투자사의 핵심 파트너 기업, 예를 들면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같은 칩 제조사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투자자에서 피투자자로 갔다가 다시 투자자 파트너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모습이죠. 아, 그렇군요. 실제 사례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그 뉴스트리트 리서치 분석을 인용한 자료 보니까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할 경우에요. 오픈 AI는 그 대가로 훨씬 더 큰 규모의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거나 리스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런 추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AMD 같은 경우는 오픈 AI에 대규모 GPU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동시에 오픈 AI 지분 일부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까지 얻었다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브로드컴과의 딜은 또 약간 달라서 직접적인 지분 투자 대신에 10기가와트 규모의 맞춤형 칩이랑 네트워킹 장비 공급 계약 이런 형태로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오픈 AI 같은 스타트업은 당장 운영이랑 성장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그리고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나 칩 제조사들은 안정적인 매출처와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 그런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오픈 AI가 여전히 좀 적자 상태의 스타트업이라 자금이 절실하고 반대로 빅테크들은 쌓아놓은 막대한 현금을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해야 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공유해주신 월텍남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순환 구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요. 공유해주신 그 민트나 야후 파이낸스 같은 분석들을 보면 이것이 실제 최종 사용자 수요나 어떤 가치 창출에 기반한 성장이라기보다는 투자금이 그냥 내부적으로 돌면서 인위적으로 매출과 기업 가치를 부풀리는 성장의 환영, 영어로는 미라즈 오브 그로우트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정말 일리가 있네요. 만약 이 순환고리 안에 있는 한 플레이어, 예를 들어서 뭐 오픈 AI의 기술 발전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 연쇄적으로 다른 파트너 기업들에게 충격을 주고 전체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월가의 여러 분석가들이나 IMF, 영란은행 같은 기관들도 현재 상황을 버블과 유사하다거나 아니면 과열 양상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그 소위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는 소수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자금이 너무 쏠리면서 S&P 500 지수에서 이 기업들 비중이 34%까지 치솟는 등 시장 집중 심화 문제나 고평가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AI 투자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는 분석이 있죠. 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자료 보니까 2025년 상반기 미국 GDP 성장의 상당 부분을 이 기술 투자가 견인했는데 무려 92%라고요. 만약에 AI 투자가 둔화될 경우에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1.7%포인트 하락할 수 있고 이게 또 한국, 대만, 멕시코 같은 글로벌 공급망이랑 연결된 국가들에게도 큰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이런 경고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닷컴 버블과의 비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AI에 대한 어떤 과도한 기대감이라든지 단기간에 폭등한 기업 가치, 또 특정 기술주로의 쏠림 현상, 이런 표면적으로 유사한 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차이점도 명확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가장 큰 차이는 역시 기업들의 펀더멘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닷컴 버블 때는 사실 실체 없이 그냥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폭등했던 적자 기업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반면에 지금 AI 붐을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막대한 매출과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죠. 즉, 투자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재무 기반이 있다는 점,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이게 인프라 구축 단계라는 점인데요. 그 야후 파이낸스 자료 분석처럼 닷컴 시대에는 인터넷망이나 광섬유 같은 기본 인프라가 어느 정도는 갖춰진 상태에서 서비스 경쟁이 벌어졌다면요. 지금 AI 혁명은 그 기반이 되는 막대한 컴퓨팅 파워, 데이터 센터, 전력망 이런 새로운 인프라 자체를 이제 막 구축해 나가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막대한 투자가 어찌 보면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기반 시설 투자 이런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도 가능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수익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과제거든요. MIT 연구 결과를 인용한 자료를 보면 실제 기업들의 AI 파일럿 프로젝트 중에 95%가 아직 의미 있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요. AI 모델 개발의 선두주자인 오픈 AI조차도 막대한 운영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천문학적인 투자 대비 실제 수익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현재 AI 시장은 닷컴 버블과는 분명 다른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지만 이 순환 거래 구조와 아직 불확실한 수익 모델 그리고 극도로 높은 밸류에이션은 언제든 급격한 시장 조정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재무적 위험을 안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구조적으로는 위험한 상호 의존 관계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아주 강력한 믿음과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한 당장 버블 붕괴가 임박했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월텍남 자료 분석처럼 과거 버블 붕괴 직전에 나타났던 그런 투기적 광풍, 예를 들면 실적 없는 소형주들이 급등하거나 IPO 시장이 과열되거나 하는 그런 전용적인 신호들은 아직 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하지만 AI 기술 자체의 성능이나 정확성에 대한 비판적인 검증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좀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이 순환거래 구조에 대한 반론도 있긴 합니다. 공유해주신 민트 자료를 보면 이게 불법적인 행위는 아니고 실리콘밸리에서는 기업들이 생태계를 구축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흔히 사용하는 사업 방식의 하나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더라고요. 장기적으로 AI가 가져올 혁신적 가치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크고요. 샘 알트먼이나 제프 베조스 같은 인물들이 10년, 20년의 장기적인 관점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데에는 어떤 절박함도 좀 깔려 있습니다. 기존의 핵심 사업, 그러니까 검색 광고나 소셜미디어 같은 것들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AI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런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거대한 AI 투자와 기술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이 특히 주목하는 한국 기업들의 기회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환경이 한국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현재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 수요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축 속도가 수요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인데요. 오픈 AI 관계자가 CNBC 인터뷰에서 엄청난 수요에 아발란체 오브 디밴드에 직면했다고 표현했을 정도고, 최근 발표된 10기가와트 규모의 파트너십조차 장기적으로 필요한 양에 비하면 양동이의 한 방울에 불과하다. 이렇게 언급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단순히 엔비디아 같은 기업의 범용 GPU를 그냥 많이 사 모으는 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인식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AI 작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칩, 그러니까 ASIC, 주문형 반도체나 XPU, 데이터 처리 가속기 이런 것들의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죠. 오픈 AI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브로드컴과도 손에 잡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테고요. 정확합니다. 맞춤형 칩은 특정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 효율성, 즉 와트당 성능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AI 모듈 학습과 추론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 블룸버그 분석에 따르면 맞춤형 칩 도집으로 기가와트당 30에서 40%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글이 자체 개발한 TPU,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단순히 칩 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칩 설계부터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스택, 데이터 센터 시스템 전체를 아예 통합적으로 최적화하려는 수직적 통합, vertical integration 움직임도 중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자체 칩을 설계하고 암 같은 파트너랑 협력하든 그 칩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데이터 센터 운영까지 효율화하는, 그야말로 A부터 Z까지 책임지는 방식이죠. 오픈 AI 팟캐스트에서도 이런 통합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더군요. 네, 이러한 거대한 컴퓨팅 수요와 기술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 오픈 AI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스타게이트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다 공개된 건 아니고 프로젝트가 지연된다거나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만약 실현된다면 AI 인프라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런 메가 프로젝트임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기업,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두 기업이 단순한 부품 공급사를 넘어서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핵심은 역시 HBM, 즉 고대역풍 메모리입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픈 AI 측과 월 최대 90만 장 규모의 D램 웨이퍼 공급 위양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스타게이트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HBM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한국 기업들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현재 두 회사의 생산 능력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은, 그야말로 엄청난 물량입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점은 단순 HBM 공급을 넘어서는 협력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거죠.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짓고 운영하는 DBO, 디자인 빌드 오퍼레이트 방식의 참여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포항, SK하이닉스는 전남 지역 등을 후보지로 해서 오픈 AI와 함께 AI 데이터 센터를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DBO 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HBM 같은 고부가가치 부품을 파는 것을 넘어서서 데이터 센터의 설계부터 구축, 그리고 장기적인 운영까지 맡아서 AI 인프라 가치사슬 전체에서 훨씬 더 큰 부가가치와 영향력을 확보하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AI 인프라의 핵심 운영자로 발돋움하는 것이죠. 삼성 SDS나 SK텔레콤 같은 그룹 내 계열사들의 역량을 총동원할 수도 있을 테고요. 와, 정말 엄청난 기회네요.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이 이 절호의 기회를 현실로 만들고 또 미래 AI 인프라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까요? 첫째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최근 대통령이 직접 AI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를 언급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가 확인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를 발판 삼아서 데이터 센터 구축 등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투자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또 대규모 HBM 생산시설, 그러니까 팹, 증설 등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AI 테스트베드 정책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국내에 구축될 데이터 센터를 글로벌 레퍼런스로 만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전략으로는 수직 계열화 강화를 통해서 종합 솔루션 제공 능력을 확보하는 걸 꼽을 수 있겠네요. 그냥 예를 들면 서버용 전력 솔루션이나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 기술, 또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경험, 나아가서는 암 등과의 협력을 통한 AI 칩 설계 역량 강화 가능성까지 이 모든 것을 통합해야 합니다. 단순히 메모리 반도체 강국을 넘어서 종합 AI 인프라 솔루션 제공자로서의 포지셔닝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빅테크와의 파트너십을 더 확장하고 심화하는 전략도 필요하겠죠? 당연히요. 물론입니다. 오픈 AI와의 관계를 예로 들면 단순 HBM 공급 파트너를 넘어서 데이터 센터 공동 구축 및 운영 파트너로 위상을 격상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오픈 AI의 엔터프라이즈 AI 서비스와의 시너지 창출 등 AI 생태계 전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런 다층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본 것처럼 현재 AI 산업은 엄청난 혁신적 잠재력과 동시에 그 순환 거래 구조에서 비롯된 버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황입니다. 이 자금 흐름의 건전성은 앞으로도 계속 면밀히 지켜봐야 할 핵심 변수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격변기가 한국 기업들에게는 정말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우리 기업들이 HBM이라는 강력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단순한 부품 공급자의 역할을 넘어서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주도하는 핵심 운영자로 도약할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네, 이 기회를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한국 AI 산업의 미래 지형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겠죠. AI 혁명이 가져올 미래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하지만 오늘 눈이 된 천문학적인 자본과 에너지 소모, 아직 불확실한 수익성, 그리고 또 기술적 한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 거대한 혁신이 과연 지속 가능할지 또 소수의 거대 기업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도전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